제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인력사무소 창업협회 그 대표 변두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인력사무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인이 운영하는 방식이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고 진짜 젊은 세대들이 아직 도전하지 않는 이런 직종이구나. 블루오션이구나.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 삼성에 다녔었습니다. 삼성이요? 네. 근데 왜 그만두신 거세요? 이 일이 더 비전이 그렇잖아요. 왜 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근로소득을 갖는 것보다는 사업소득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좀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창업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있죠. 그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에는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업산당사 1, 2급, 그리고 직업 소개사업소 2년 이상 경력자, 공인노무사, 조합원 100명 이상, 노동조합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인력사무실 하려면 경험이 중요한가요? 경험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그래서 그 공식을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창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일단 된다면은 내가 일단 그 동네를 명확히 알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분들을 먼저 모이게 하고 거래처를 수집한 이후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하시는 거죠. 그게 아마 문제가 좀 될 겁니다. 그래도 보면 이제 어쨌든 인력사무소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인력 모집을 못 하더라고요. 수강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은 그분들이 그냥 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와서 어떤 미래가 있는지 나와 같이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오게끔 만들어야 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홍보잖아요. 홍보죠. 근데 홍보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 알바몬이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이성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땡땡 기업, 시급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시간, 그리고 휴무 얼마. 그러면은 이걸 보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돈만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맞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회사에 누가 있는지 알고 그 동료들과 친해지기도 하는데 애초에 그거를 바꿔놓는다면 애초에. 그러니까 어떤 공지글을 제가 써가지고 블로그를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힘들어하고 지금 필요하고 지금 걱정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그 이후에 나한테 오게끔 한다면은 아마 저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 조금 더 좋은 인력들이 저한테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좋은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인력 관리일 텐데 네. 인력 관리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력 관리는 일단 처음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내 말을 일단 안 듣겠죠. 그리고 인력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이분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 그래서 그런 브랜딩이 먼저 필요합니다. 인력사무소 대표님들의 브랜딩. 그러려면 정말 나한테 왔을 때 그 이후에 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는 일을 정말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일을 보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소득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소득을 발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일이 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저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걸 자꾸만 이제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적으로 얼마짜리 일 있으니까 여기 가실래요? 얼마짜리 일 있으니까 여긴 안 간다. 그러면은 이게 브랜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일 골라가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는 이쪽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정말 나하고 맞는 이제 식구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구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인력으로 보냈다가 네. 이제 그 회사에서 네. 인력 통해서 오지 말고 네. 우리 회사로 바로 안 와. 이런 케이스들도 많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이거죠. 그 사람들도 그 단시간에 몇 푼 더 벌어보자고 그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업체랑 뭐 천년만년 일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물 흐리는 거예요. 그 인력사무소 분위기도 흐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한두 명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동요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다면은 아까 말한 관계가 있다면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내일이나 모레 더 좋은데 보내줄 거라는 예상도 하고 기대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과감히 버리는 게 맞습니다.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건 무언가를 팔아내는 거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건 무언가 파는 건데 저희는 사람을 판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소개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부분이든 세일즈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을 팔던 내가 치킨을 팔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자꾸만 그 모니터링하고 그 치킨집에서도 아니면 기업에서도 전화해가지고 만족도 조사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하고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거 역시 인력사무소 역시도 나하고 인력과의 관계가 돼야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와서 그 업체에서 다음에 또 부를 수 있고 그런 게 애프터가 되고 그런 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표들의 그 마인드도 중요하고 그 마인드 속에서 이 사람들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재구매가 아마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력사무소 창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창업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그 돈이 처음에 창업하자마자 인원이 많이 나갈까요? 안 나가죠. 네, 그 많이 필요 없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시기는 돈을 버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인력들이 뭐 창업하자마자 뭐 30명, 50명 나간다는 거는 그 정말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인계점이라는 것도 있고 과도기라는 것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경험하고 정말 30명을 내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50명이 내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는 그런 돈도 필요 없지만 일단 그걸 깨닫고 나서 점차 자연스럽게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납이라 그래서 대납도 많이 했었잖아요. 대납 뭐 지금도 뭐 성행하죠. 성행하는데 인력사무소를 모르시는 분한테 인력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지식만 저한테 지식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지식이 정답인가요?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본다는 게.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그 자기 예상만 하는 거고 왜 그 자기 생각으로 나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좀 좋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일단은 그 인력 소장들이 가불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업체한테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때 결제해줄게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결제를 받는 거지 그걸 내가 통솔할 수 있다면 3일마다 주세요, 이틀마다 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받으면 일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좋은 인력이 있습니다라는 전제합니다. 그거를 가서 실력으로 정말 보여주고 이 인력들이 내가 혼자 갔을 때 이틀 일할 걸 하루 해주고 온다면 돈 받아내는 거 더 쉽겠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일 잘하는 인력이랑 매칭을 정말 잘 시켜드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그 매칭을 하려면 네. 내가 그쪽 일 관련돼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본인이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공정을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일 보내달라 그, 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네. 그분들하고 매칭이 돼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 일을 모르면. 저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아시바 하는 현장인데 아시바가 어느 시점에 걸리고 아시바가 걸리는 시점이 공사 부분에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를 알아야 다음 영업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끝나고 나서 다음 공정을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시바가 걸린다는 거는 이제 곰빵이나 양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시바 이제 다 걸려놨는데 자재들을 이제 올리실 것 같아요. 대표님들 저희 회사에 이렇게 좋은 인원들이 있으니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진행한다면은 그런 얘기조차 안 될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아시바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잘 못 봤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 인력사무소를 이제 창업하시면은 전화 받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전화 받는 프로세서를 모르고 그냥 전화를 받고 이런 일이라고 이제 들어놓고 아무나 보내다 보니까 자꾸 재구매도 안 일어나고 그분들한테 욕도 먹고 우리 인부가 더 돌아가기도 하고 뭐 실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인데 고소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분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업체에서는 크레인 하루 임대료가 뭐 한 100만 원, 120만 원 하는데 그 일을 못 해주니 그 인부 한 명 때문에 그 크레인까지 다 나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그러면 또 그 인력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잘 들어봐야 되고 그 일을 어느 정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인력사무소 그러면 뭐 유튜브에도 많이 찾아보면 네. 돈 떼인다 그런 얘기들이 네. 되게 많거든요. 네. 들어오신 적 있으시죠? 돈 떼인 적 있죠. 잘 모를 때요. 한 2년 차 때? 저는 사기를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쉽게 벌어보려고 했던 그런 달콤한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충주 권역에 지금 이제 판교까지 났잖아요. 충주에서. 그거 이제 짓는 현장이었는데 SK건설이라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어떤 가지고 내가 지금 목수를 20명을 데리고 있는데 다른 인력을 거래하다가 이 인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를 거래하려고 한다. 근데 그때가 때마침 또 명절이었어. 그 명절 때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 먼저 줄 수 있겠냐. 그러면 SK건설 본사에서 너한테 다음 달에 줄 거다. 근데 또 전화를 했어요. 그 담당자한테 SK건설 한번 명함까지 주고 막 다 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사기였어요. 예.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물렸던 적이 있습니다. 2천이면 엄청 크네요, 걸려면. 근데 뭐 다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떼인 돈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떼이는 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전화를 받을 때 잘 받으면 됩니다. 첫 단추만 잘 껴지면 됩니다. 보통은요 전화를 받으면 우리 어떤가요?
뭐 이렇게 보통 이렇거든요. 전화가 오면은 내일 사람 있어요? 뭐 하실 건데요? 내일 청소할 거예요. 그러면 두 분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뭐 알려주세요. 끝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전화가 왔으면 청소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이거 진짜 막 인테리어 해가지고 막 부셔놓은 거 청소고, 벽돌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내리는 거 청소해요. 근데 일하는 그게 다르잖아요. 빗자루질도 청소고. 그 금액이 다 달라요, 일단. 그게 단가가. 근데 일단 청소한다니까 그 다음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 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나서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대표님이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얘가 도둑일을 안 가요. 언제까지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제는 어떻게 할 거 봐야 돼요. 네, 결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은 사업자 갖고 와라. 사업자 말고 사업자 없다면은 명함 줘라. 그 누구 이름으로 입금되냐. 이게 이제 민사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형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걸 쭉 그 프로세스대로 안 만들면 이게 지금 돈 떼기 쉬운 거죠. 업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부분은 경험이겠네요. 그쵸. 맨날 인터뷰 다니면서 느끼는 게 들으면 다 좋은 얘기인데 이거는 못하겠다. 항상 그 생각하고. 왜냐면 저는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네. 다양하게 얘기를 들으면 네. 넣을 수 있겠는데 네. 나는 못하겠다. 다 할 수 있습니다.